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시작되었던 이 메이다이어 회의가 16일 날 막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일부터 일제히 정적을 감췄던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17일 날 베이징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메이다이어 회의가 세인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은 미중 간 정면 충돌 그리고 중국 내의 경제난 때문에 이 시진핑 주석에 대한 당 원로들의 불만이 거세지면서 시진핑 사임 요구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직도 시진핑 주석이 당과 정과 군의 3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진핑 권력 흔들기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보입니다. 우선 이 메이다이어 회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의 권위에 리커창 총리가 정면 도전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6일 날 공산당 이론지인데요. 추스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5년 전에 제18차 중앙정치국 제28차 집단학습 때 했던 말이 실렸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공유제의 주체적주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개혁 방향 등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칭화대 정치학과 우창 교수는 추스에 실린 이 연설이 메이다이어 회의 이후에 시진핑의 반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마오쩌둥주의의 보수적 원리주의 경제 노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정치적 리더십 노선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새로운 국가 자본주의의 길을 변호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또 재확인하고 재천명한 거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중국 정치 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를 주도하겠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약화된 리더십을 강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글이 실린 바로 그 다음 날인 17일 날 리커창 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경제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리커창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시장 주체들의 빈곤 퇴치, 그리고 금융지원 정책의 지속적 이행, 신규 융자 확보가 실물경제, 특별히 중소기업들에 집중되도록 지원하라. 그러기 위해서 금융지원 정책의 추가적인 이행을 지시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경제를 말했다 그러면 리커창 총리는 시장 주도의 실물 경제를 살려야지 중국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국가 주도의 공유 경제를 다시 주창한 것은 메이다이어 회의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이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이것이 홍콩을 본토화하려고 하는 동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 홍콩화되면 중국 공산당은 살아날 길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이 생존하려고 그러면 마오쩌둥 사상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 시진핑 주석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리커창의 생각은 다릅니다. 중국의 긴 미래를 내다본다면 중국이 차츰 홍콩화 되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시장 중심의 실물 경제 중시 정책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시진핑 주석은 홍콩을 중국화로 해가지고 홍콩과 중국이 지금의 중국과 같은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리커창 총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차츰 홍콩화 되어 가야지 중국의 미래가 있다고 본 거죠. 자,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아직도 권좌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메이다이어 회의 기간 중인 6일 날 시진핑 주석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제14차 5개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 이렇게 중국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시진핑 주석이 당 원로들에게 앞으로도 이 최고 권력 자리에 눌러 앉아서 장기 집권하겠다고 다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원래 중국 공산당은 1990년대 이후에 국가 주석으로서 임기를 2기 10년으로 제한했었죠. 이 규정대로라면
시진핑 주석은 2023년 국가주석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2018년 2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가주석의 임기에 대해서 2기 10년까지라는 규정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전인대가 그 해 3월 개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당 총서기와 군 수뇌부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게는 명백한 임기 제한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2023년 이후에도 국가주석과 당 총서기 군사위원회 주석으로 군림할 수 있게 되었죠. 바로 이런 시진핑의 장기 집권 발판을 바로 국가경제체제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추스시에 실었던 현대 중국 마르크스주의 정치 경제학의 새로운 프론티어를 계속 개척해 간다. 이런 기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난 시진핑 주석이 2015년 11월 23일 날 당 중앙정치국의 회의에서 행한 연설 내용을 정리한 이 기사는 공유제 경제의 강화와 발전을 절대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 또 공유제의 주체적 지위와 국유 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마르크스주의 정치 경제학 이론은 현재의 중국 경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시 주석이 주창하는 중국식 사회주의 그리고 홍콩식 자본주의의 승부의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이미 결론이 다 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중국 공산당원들조차도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공산당이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는 없다 하는 거.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중국 공산당 당원들조차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신마오쩌둥주의의 보수적 원리주의 경제 노선을 꺼내든 것은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의 괴멸을 주장하고 시진핑 주석 체제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서 이 중국 공산당을 해체할 용의가 전혀 없고 막스주의 간판을 계속 내걸면서 공산당 정권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전하고 싶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게 공산당 정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국진민퇴, 그러니까 국유기업을 우대하고 민간기업을 배제한다는 그 정책. 그러니까 공유제와 국유경제를 견제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추수지 기사를 통해서 흔들리는 중국 공산당 체제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당원들을 끌어안으면서 일치 단계를 시도하려고 하는 목적이 다분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베이다이어 회의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 리커창 총리가 또다시 초를 친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베이다이어 회의는 끝났지만 권력 투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의미이고요.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행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이 베이다이어 회의 도중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중국의 군권 장악을 위한 치열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영 신화통신전자파는 8월 14일 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평론 기사를 전제를 했습니다. 왜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체제를 흔들면 안 되는가? 뭐 이런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이 중국 공산당의 군 지배권에 대한 지론을 펴면서 줄곧 중국군은 공산당군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인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중국 군대인 인민해방군이 공산당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베이다이어 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왜 이런 기사를 관영 매체에 게재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건 당내에서 군권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 또는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중국 공산당 역대 최고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려면 군권 장악을 필수 조건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기사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군에 대한 최고 영도권과 지휘권은 당 중앙에 있다. 군사위원회 주석의 책임 제도를 관찰하고 군의 모든 행동에 대해 당 중앙, 중앙군사위원회 및 시진핑 주석의 지휘를 따를 것을
확실히 지켜나간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달리 해석한다 그러면 이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일부 인사들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맡고 있는 시진핑한테 이의를 제기했거나 또는 군에 대한 지도권을 분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이 모두를 거부했다는 거죠. 여기 기사 가운데 또 다른 의미심장한 부분도 있습니다. 적대 세력은 군의 비당화, 비정치화, 그리고 군대의 국가화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군대를 당에서 분리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한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군의 비당화를 말하는 것은 자유세계의 국가같이 군의 정치 중립화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집권당이 바뀌더라도 국가의 군은 여전히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비정치적 집단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군의 비정치화도 군이 정치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죠. 이런 기사들은 바로 이번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인민해방군을 당의 군대가 아니라 국가의 군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례적인 목소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군 지배를 포기하는 것은 곧 권력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사가 내부에서 말썽이 나니까 신화통신은 이 기사를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 내에서 중국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이 논의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다름 아니라 그만큼 권력 투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돌연 체제 유지의 핵심인 공안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정풍 운동에 나섰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9일 날 전국 매체라든지 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신문들은 이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지난달부터 경찰, 검찰, 사법 같은 공안계통의 고위직 인사 최소 20명 이상에 대해서 전면적인 비위 조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전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하이시 부시장 겸 공안국장인데요, 궁다완이 중대한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 궁다완은 중앙정부에서 공안성 국장을 지냈고요, 3년 전에 상하이에 부임해가지고 공안부문 수장으로 재작년부터 또 부시장도 맡고 있습니다. 술리진 공안부 부부장, 그리고 충칭 직할시 부시장 겸 공안국장인 덩후이린도 비리 혐의로 낙마를 해가지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사회 안정의 핵심 기구이고 중국 공산당의 나오바즈, 그러니까 칼자루로 불릴 정도로 체제 유지의 핵심 수단인 공안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전면 감사에 돌입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공안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죠. 천이신 중앙정법위 비서장이 지난달 8일 날 제2의 예난 정풍운동을 펼쳐야 된다라고 밝힌 후 본격화됐습니다. 예난 정풍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마오쩌둥 전 주석이 1942년 공산당 근거지인 예난에서 사상 통일을 외치면서 정적들을 제거한 사건을 말합니다. 시진핑 측근이 주도하는 이런 정풍운동은 아직도 중국 내부의 반시진핑 세력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최근 이 시진핑 주석을 마피아 보스라고 비판한 다음에 공산당에서 축출당한 차이샤 전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이 가디언지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적 보복이 두려워서 감히 말을 못하고 있지만 당내에는 광범위한 시진핑 반대 세력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화권 매체들은 잇따른 이 공안 고위직 인사들의 낙마를 두고 시진핑 주석이 공안 내에 잔존하는 짱점인 전 국가주석의 세력을 축출 중인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나타난 것 같이 시진핑 주석 흔들기에 대한 강경한 대처로도 읽혀집니다. 바야흐로 중국의 권력 투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건 두고 볼 일입니다. 저항 세력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이다이어 회의는 끝났지만 아직도 권력 투쟁은 진행 중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